안녕하세요. 참상TV의 김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9강 중에서 8강. 네, 이제 2강 2개 남았죠? 네, 원서 접수가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셔서 어떻게 다 진행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다 좋은 날짜에 잘 배정을 받으셔서 그 날짜가 나오셨으면 이제 시험의 날짜에 맞게 공부 계획을 좀 한번 잡아주셔야지만 돼요. 제일 중요한 건 기출 문제가 아무래도 어떤 문제보다 좋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고 그 문제를 푸시면서 내가 잘 맞추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개념 정리를 해두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8강에 보시면 치매 요양 보호 기술 단원이에요. 네, 문항수가 조금 비중도가 있는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9문제? 네, 보통 8, 9개, 9개 정도가 지금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최근에 문제를 보니까 지금 마인드맵의 단원이거든요. 1장부터, 1단원부터 1, 2, 3, 4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비중도가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 행동의 상황들을 제시하고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돕기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거의 대다수를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 행동 대처 위주로 잘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풀면서 개념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63번부터 시작하죠. 번호를 바꾸지 않는 이유는 혹시 아시겠나요? 네, 80문제 기출문제에서 항상 요 번호대가 치매 단원에서 출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몇 번대에 치매가 나오고 있고 문항수가 몇 문제 정도 출제되는지 그걸 직접 보시라고 제가 일부러 번호를 사실 바꾸지 않는 거거든요. 뭐 치매 단원이니까 1번, 2번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안 바꾸는 이유도 있다는 거죠. 자, 63번에 보시면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정면에서 야단을 친다. 2번 치매가 있으면 모든 것을 못한다고 안내한다. 3번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을 스스로 하게 한다. 4번 치매 증상이 호전되면 약의 용량을 줄인다. 5번 치매 대상자 주변의 환경을 수시로 바꾸어준다. 몇 번일까요? 네, 3번입니다. 신상 문제. 신상 문제는 뭐냐면 기존의 기출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파트인데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거. 예, 저는 기출 문제에서 그런 거 위주로 좀 봐요. 왜냐하면 트렌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행이죠. 예, 요런 쪽에 유형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비슷한 문제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이제 보이거든요. 근데 기존의 문제의 41의 앞에까지는 요 일상생활의 지원의 뭐 무슨 원칙이나 이런 데서 문제 잘 출제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요 문제가 오전 오후에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 있어서 갖고 왔거든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기존의 문제집을 풀던지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셨어도 이런 문제 나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생소한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기본 원칙도 한 번씩 새로운 문제들은 접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던 거고요. 네, 어렵지 않으셨죠? 정면에서 야단치거나 혼내키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치매가 있으면 모든 것을 못한다. 아니, 모든 것을 못하지 않습니다. 잔존 기능을 유지한다라는 말처럼 하실 수 있는 습관적으로 해오던 것들은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이제 3번하고 이어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호전되면 약의 용량을 줄인다. 아니요, 이거는 호전이 된다고 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는 건 나의 권한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모든 약의 권한은 환자가 판단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5번에 치매 대상자 주변의 환경을 수시로 바꿔주시면 안 돼요. 왜냐 바뀌는 환경에 대해서 낯설은 그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변화되는 거에 잘 감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수시로 바꾸는 게 아니라 항상 일정하고 단순하고 고정적이고 이런 환경을 유지시키는 걸 권장합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64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방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음식을 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물어본다. 2번 식사 준비를 위해 콩나물을 사러 함께 나가자고 한다. 3번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4번 과식을 하면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5번 방금 드셨다고 말해준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벌써 나왔죠, 문제 행동이. 네, 지금 40일에는 일상생활 지원 원칙에서 출제된 문제가 거의 없어요. 지금 한 반 이상이 9개 중에
예, 과반수 이상이 전부 다 문제행동에서 출제를 하는 양상이거든요. 여기도 지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달라고 하는 건 예, 그죠? 예, 문제행동에 가깝죠. 그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되게 어려운 답입니다. 예, 단호하게 안 된다, 안 됩니다. 해롭다, 설명 안 됩니다. 방금 드셨다고 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먹었던 것을 잊어버리고 달라고 했을 때 사실 멘트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요것도 제가 이 문제를 가져왔지만 다른 한 문제의 답은 그거였어요. 예, 입에 탁 튀어나오는 게 멘트죠. 뭐라고 해야 되죠? 아, 예,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그쵸? 이게 가장 적합한 응대 대응법입니다. 그리고 이분한테, 이 대상자한테 예, 가장 적합한 건 이거죠. 준비하러 같이 사러 나가자. 이렇게 하시고, 네, 실제 나가요? 네, 나갔다 오시면 잊어버리십니다. 주의환기법과 가까운 거죠. 왜냐면 모든 문제행동 대처의 가장 기본은 주의환기법입니다. 그 환기법을 어떻게 행동으로 할 것이며 어떻게 언어로 풀어가실 건가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문제 행동들에 대해서 몇 가지 요약을 좀 간단히 하고 갈게요. 음식 섭취와 관련한 문제를 내더라도 아까처럼 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가장 쉬운 답안은 이거예요.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왜냐면 이게 멘트인 거죠. 멘트는 툭 찌르면 툭 나와야 되는 말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도 그릇의 크기를 아예 처음부터 작은 걸로 조절해서 식사량을 조정한다든지 또 달라고 했을 때 계속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음식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쵸? 대체 식품을 이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위험한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다른 간식과 교환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금방 식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두거나 또는 매 식사 후에 달력에 먹었다는 것을 같이 표시하시면 좋습니다. 자, 65번입니다. 네, 이런 문제도 아주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의사소통하고 연관을 시켜서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응대할 수 있는가요? 이런 반응을 좀 언어로 표현을 할 수 있게 하는 문제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제가 치매 대상자가 옷장 안에 있는 옷을 모두 꺼내어 거실로 던지는 행동을 반복할 때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1번, 이 옷이 제일 예쁘네요. 한번 입어보실래요? 2번, 어떤 옷을 찾으시는 거예요? 3번 옷을 꺼낸 김에 마음에 안 드는 건 버리시죠. 4번 다 꺼내신 다음에는 장에 다시 넣어주세요. 5번 옷을 다 꺼내고 계시니 제가 힘이 드네요. 몇 번일까요? 네, 1번입니다. 옷장 안에 있는 옷을 막 꺼내서 계속 던지는 반복 행동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감법, 이런 언어가 나올 때는요, 좀 공감법과 관련된 거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5번도 좋은 예시 중에 하나이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문제가 나전달법이라고 물었다면 5번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기 방법에서 공감법을 찾으라고 하면 예, 요게 좋습니다. 예, 어쩌면 것을 마켓 때 아우 이 옷이 제일 예쁘네요. 한번 입어보실래요? 이렇게 해서 또 입어보고 막 하시면서 뭐를 하는 거예요? 꺼내는 행동을 잊어버리는 거죠. 네, 주의환기의 하나의 일종이면서 공감을 하면서 주의환기법을 같이 해주는 답이에요. 이런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실. 예, 제가 봐도 뭐 난이도가 낮은 문제는 아니니까요. 근데 저는 이런 언어 의사소통에 관한 문제를 할 때는 수업 시간에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선생님이 치매 환자다라고 생각하고 요양보호사가 나한테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뭐라고 물어봤을 때 내 기분이 가장 좋을 것인가? 네, 뒤집어 보는 거죠. 뒤집어서. 만약에 내가 치매 대상자라면 그렇게 하면 다 간단히 찾아주실 수 있어요. 네. 나머지 2번, 3번, 4번, 4번 이렇게 말하면 네, 글쎄요. 듣는 대상자 입장에서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언행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예쁩니다. 공감도 한번 해주시고 지휘환기도 시켜서 한번 입어보실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1번이 정답입니다. 자, 66번입니다. 거실에서 배회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현관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2번 방을 바꾸어 준다. 3번 좋아하는 자녀 이야기를 함께 한다. 4번 취침 직전에 운동량을 늘린다. 5번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간식을 제공한다. 몇 번일까요? 네, 3번입니다. 여기도 지금 문제행동의 대처법이죠. 배회하는 대상자랑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밖으로 나가시면 큰일 납니다. 방을 바꿔주면 환경을 바꿔주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취침 직전에 운동량을 늘리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간식을 제공하는 것도 별로입니다. 이것도 뭘까요? 주의환기법이죠. 주의환기법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박수를 쳐서 나를 관심을 쳐다보게 하고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거나 좋아하는 간식을 제공하거나 좋아하는 경험이나 그쵸? 고향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거나 주의 환기라는 뜻이 지금 현재에 있는 것에서 다른 것으로 관심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거보다 더 좋은 거를 하자고 해야지만 관심이 돌아가거든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좋아하는 전제조건이 붙었잖아요. 네, 얼마나 신날까요? 좋아하는 자녀 이야기를 함께 하시면서 관심을 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정답이 3번입니다. 주연기법입니다. 자, 67번입니다. 다음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예, 또 이제 의사소통하고 합친 거죠. 자, 치매 대상자가 나 빼고 너희들끼리 고기 먹었지? 나도 얼른 구워줘. 그랬을 때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이냐. 1번, 고기 안 먹었습니다. 2번, 어르신은 고기 드시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3번, 고기 드시고 싶으신 거죠? 같이 사러 가요. 4번, 조금 전에 저랑 같이 드셨잖아요. 5번, 고기 냄새가 나요? 몇 번일까요? 네, 헷갈리시면 바꾸세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이 치매 대상자다라고 생각하고 1번 요양보호사, 2번 요양보호사, 5번 요양보호사까지 누가 나한테 말할 때 가장 내 기분을 상하지 않게 답할 것이냐. 그러면 간단히 답 나옵니다. 네. 안 먹었습니다. 부정하는 거죠. 좀 전에 드셨잖아요. 또 부정하는 거죠. 냄새 나요? 아, 나 아무 냄새 안 나는데 부정하는 거죠. 아이고, 건강이 안 좋습니다. 예, 보나마나 정답은 3번입니다. 이런 문제도 많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68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화를 내며 요양보호사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행동을 제지한다. 2번 행동이 멈출 때까지 그 자리를 피한다. 3번 대상자의 몸을 억제시킨다. 4번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며 진정시킨다. 5번 화가 난 이유를 물어본다. 몇 번일까요? 네, 4번입니다. 이거 파괴적인 행동이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한다든지, 꼬집는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그쵸? 소리를 지른다든지, 파괴적인 행동에 들어가는 내용들이고요. 제지할 수 없습니다. 예. 아, 지금 막 화를 내시는데, 예, 난 막 도망가는 거죠? 피하는 거 안 됩니다. 억제요? 안 됩니다. 이유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언어로, 예, 보여주시고, 진정시켜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 말고도 방법들은 정말 많이 있어요. 교재에서 한 줄만 빼가지고 지금 문제를 내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자, 또 이어집니다. 65가 문제 행동이죠.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아들 집으로 가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아들이 집에 없다고 말한다. 2번 늦은 시간이니 내일 가자고 말한다. 3번 현관문을 열어주고 바람을 쐬게 한다. 4번 반려견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5번 아들 집에 어떻게 갈 것인지 물어본다. 몇 번일까요? 네, 4번입니다. 자, 해질녘이 나오면 석양증후군. 네, 근데 해질녘이 나왔는데 막 우리가 책에서 나올 땐 침대에서 부락다 났다, 옷을 벗었다, 소리지다 이게 아니라 아들 집으로 가겠다고 하십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이럴 때 요양보호사가 뭐라고 하면 좋을 것이냐. 그쵸. 다 주의환기법의 공통입니다. 반려견, 좋아하는 반려견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관심을 딴 데 돌려주는 거죠. 없다고 말하셔도 내일 가자고 말하셔도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셔도 화만 내실 겁니다. 왜? 아이 말만 하는 거지 행동으로 직접 나를 아들 집을 데려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행동을 하시면서 아까의 상황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69번도 주의환기법을 가장 가까운 답을 찾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70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를 보고 옷을 벗는 행동을 자주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가족의 손가 아니라 애견데 오타났네요.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서비스를 중지한다. 2번 스스로 옷을 입을 때까지 기다린다. 3번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혀 본다. 4번 옷을 벗으려고 할 때 못하게 제지한다. 5번 옷을 입으라고 큰 소리로 말한다. 몇 번일까요? 네, 3번입니다. 이것도 문제 행동이죠. 부적절한 성적 행동. 예,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적절한 성적 행동의 가장 큰 대처법은 일단은 예, 원인을 찾아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치매여서 성적에 관심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줄어든다고 했고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죠.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있어서 자기밖에 모르고 이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좀 적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불편하면 옷을 벗을 수 있고 성기를 만질 수도 있고 막 이런 행동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옷을 벗는 행동을 자꾸 한다면 어떤 신체적인 불편함이 있는 건가? 그걸 먼저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가 그 답에 가장 근접한 문항이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혀 한번 봐주시는 거예요. 불편해서 그러실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네, 다 틀린 답안입니다. 그런 걸 찾는 게 1번이다.
자, 여기까지가 문제행동의 와 관련된 내용들이었어요,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일상생활에 관련된 거 63번, 뭐 일상생활 기본 원칙 하나 빼고 나머지 다 거기였거든요. 지금 사실 문제 하나 남아있어요. 인지자극 훈련과 관련된 문제. 그러면 9개 중에 2개 빼고 7개가 다 문제행동과 관련된 거에서 지금 41에는 기출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시면서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문제만 먼저 쭉 풀어내고 그 다음에 반복적인 지문이나 행동부터 관련돼서 문제 행동도를 조금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상기시킨다, 개념을 다시 정리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을 하긴 할 거예요. 자, 반복적인 질문이나 행동을 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뭘까요? 주의를 환기시켜줍니다. 주의 환기법 어떻게 하나요? 자, 크게 손뼉을 쳐서 관심을 받고는 소음을 내주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하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거나 과거의 경험 또는 고향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거나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다 뭐냐면 주의환기법에 대표하는 내용들이고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었던 내용의 정답의 반이 전부 다 주의환기법을 통해서 대상자의 관심을 돌리는 내용들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문제 행동 대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주의환기법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로 행동도 언어도 같이 해주시는 거니까요.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 의심과 망상과 한각입니다. 네,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너네들끼리 고기 구워 먹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먹었는데요? 냄새요? 그런 거 안 나는데 전부 다 부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 기본 원칙에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잃어버린 물건을 찾았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제 행동하셔라. 부정하지 말아라. 설득하지 말아라. 함께 찾아보셔라. 만약에 자주 의심한다면 같은 물건을 준비해 두었다가 내어놓는 것도 좋지만 그때 방법이 있죠. 네, 여기 있습니다. 어이구 어르신 내가 찾아서 내 손에서 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물건을 어르신이 찾을 수 있게. 근데 이와 같은 행동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굳이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방 안에 계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다음 아까 있었죠. 파괴적인 행동. 네, 막 때리려고 하실 때. 그런 내용들. 자,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세요? 이게 질문하는 거죠. 어르신 왜 그러시는데요? 뭐 문제 있으신가요? 뭐 이런, 제가 뭐 잘못했나요?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일을 막 하고 계시면, 예, 그죠? 엄청난 자극을 주지 마시고, 또 조용한 장소에서 어르신이시는 거지 내가 장소를 피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우리 아까 답 있었죠, 요거. 흥분하고 당황하고 이거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하시고 또 양보 선생님 갑자기 움직여서 놀라지 않게 해주시고 자상하게 반복해서 설명하셔라. 아까 그거죠. 이해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시면서 자세하게 천천히 설명을 해주셔라. 이 내용이었어요. 요게 아까 우리가 푸셨던 문제의 정답과 가까운 내용이었죠. 자, 다음은 석양증후군입니다. 해질녘이 되면 혼란스러워지고 불안정해져서 뭐를 보이는 걸까요? 행동장애를 보이는 겁니다. 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같이 함께 있어줘. 혼자 있으면 더 불안합니다.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주시거나 아까 애완견, 반려견 나왔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거나 낮 시간 동안에 움직이거나 활동하게 하시고 또 이제 밖으로 내려가 산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어두워서 해질녘에 문제가 나타나는 거니까 TV를 켜놓는다든지 소리가 조금 나는 게 좋고요. 또는 이제 어두운 것보다 밝은 조명이 도움이 되십니다. 이런 방법들이 석양증후군에 대처하는 방법이었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하나 가겠습니다. 옛날에 나왔던 인지자극 활동이 유용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서 가져와 봤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사실 앞전에도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자, 문제 한번 보면 설명할게요. 경증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기능은 생선 가게에 가면 살 수 있는 것들 말해보기. 기억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해보기. 1번 계산력, 2번 진압력, 3번 언어 유창성, 4번 수능력, 5번 통찰력. 몇 번일까요? 네,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인지자극 훈련법에서 생선 가게 가면 살 수 있는 거, 뭐, 그 다음에 문구의 종류를 내는 거, 과일의 종류,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단어들을 말해보는 거잖아요. 네, 그럼 뭘까요? 언어죠. 네, 이것도 쿠션 문제는 유창성이 아니라 언어력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을 좀 바꿔온 거예요. 똑같이 낼 수가 없으니까. 보기도 살짝 바꿨고요. 예. 그러나 이런 내용들이 뭐에 도움이 되는 거냐? 언어 유창성에 도움이 되는 게 맞습니다. 요런 문제를 내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개구리 울음소리.
예, 이게 도움이 되는 게 뭔가요? 뭐 이런 거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인지자극 훈련에서 나오는 문제 출제 요령도 조금 변형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 낼 때는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가 하는 거, 경증치매, 중증치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종류의 설명을 한번 했거든요. 그 표가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간단히 설명할게요. 요 표죠. 네. 옛날에는 인지기능 문제가 없는 대상자가 하는 거, 인지훈련 4개, 예, 그 다음에 경증인지 7개. 이렇게 해서 중증을 일부러 안 갖고 왔어요. 왜냐면 2개를 암기하시면 얘는 사실 따로 암기할 필요가 없고, 경증에도 똑같이 그리기가 있고, 중증에도 똑같이 그리기가 있기 때문에 요 모양이 다른 걸 인지하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이론표로 요점 정리를 했었고, 개념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유형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이런 문제도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은행식으로 돌아가면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한테 올지는 예측할 수 없는 거고요. 네, 그러면 웬만한 유형들은 조금씩 다 접해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뭐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 더 좋긴 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대신에 유형 분석을 좀 하시면서 문제를 접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예, 아까 어떤 거에서 물어본 거예요? 요거죠. 여러 가지 단어 말하기. 예. 우리 경증에 내려가시면 단어 종류별로 내는 거 있죠? 그럼 요거는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다 설명해 보시면 책마다 조금씩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얘는 무엇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지, 얘는 어떤 걸 향상시키기 위한 건지, 요런 내용들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체크를 하나씩 해보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유형이 이렇게 나오니까요. 제가 거기까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지금 네, 준비를 못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예, 치매 단원 유형 정리할 때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예, 저도 조금 새로운 내용들을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래서 지금 구강까지는 기존의 방식대로만 조금 할 거예요. 왜냐면 하던 방식이 있어서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다른 거 가지 않고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치매 단원하고 이제 마지막 한 단원이 남았으니까 거기 구강까지만 다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형을 뽀갠다든지 유형을 좀 더 넓힌다든지 왜냐면 문제은행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두 가지 유형만 알아가지고는 접하기가 조금 어려우세요.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유형들을 쭉 한번 분석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문제들 좀 네, 취합해서 네, 또 분류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될 때까지 일단은 네, 요런 유형으로 한번 갈 거고요. 자, 마지막 구강이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명절 주가 껴서 제가 명절이 지나고 나서 네, 마지막 주차에 월요일 정도에 마지막 구강하면서 40일에 나왔던 모든 기출 문제들을 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공부 많이 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마지막 구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